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금 열전 직전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서해 뉴스 관련해서 들으시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6.15와 14선언에서 남북이 약속한 것대로 했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런 비극적이고 좀 아슬아슬한 이런 뉴스를 들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오늘도 문경환 동북아의 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간 한반도 뉴스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려 대북 정책 공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과 한일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일본 총리와 마주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양국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25일 천안함 사건 4주기를 맞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고도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며 천안함 피격 4주기가 더는 추모의 장이 아닌 전의를 고양하고 전승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26일 새벽 평양 북방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650km를 비행했으며 군은 노동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27일 열린 회의에서 안보리 의장은 언론 발표문 형식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30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전쟁 위협에 대응해 보다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다 포함되게 될 것이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한국군이 24일 서해 5도 일대에서 총포를 쏘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북남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비상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도 28일 담화를 발표해 한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이 아닌 민간단체가 백령도에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명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3차 핵안보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27일 백령도 인근에서 해군이 북한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해상 여건 악화에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선원 3명을 백령도에서 조사해 귀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다음날 새벽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28일 대변인을 통해 한국 해군 쾌석정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어선을 납포, 선원들을 구타하고 귀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주의 의제, 공동번영 의제, 동질성 회복 의제 등 3가지 제안을 했으나 새로울 게 없는 데다 선핵 폐기 등 여전히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30일, 31일 외무성 국장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정부 수석 대표 이하라 주니치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와 과거 청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서로의 요구사항을 밝힌 수준이었으며 앞으로 회담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군 당국이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2014 쌍용훈련을 31일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달 27일 시작해서 이달 7일까지 진행되며 이날 처음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열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 한계선을 향해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여 발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한국군이 300여 발을 북측으로 대응 사격했습니다. 서북 5도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뉴스에도 좀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좀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북한이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했고요.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 연평도 포격전 이 재현될 뻔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뭐 주민들도 다 대피를 했고요. 우선 경과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북한
서남전선 사령부가 31일 오전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전통문을 보내서 사격 훈련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훈련 지역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따라서 7군데였습니다. 북한은 오후 12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7군데 전역에서 8차례에 걸쳐 500여 발의 포탄과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사격에는 100mm 해안포와 배에서 발사하는 122mm 방사포, 240mm 방사포 등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합참본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00여 발이 북방 한계선 이남인 백령도 북동쪽에 떨어졌으며 이에 한국군이 K9 자주포로 300여 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고 모두 NLL 이북 지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F-15K를 출격시켜 초계 비행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자, 100발이 떨어져서 300발 대응 사격을 했군요. 예, 3배수 반격을 한다 이런 네네네.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실제 전쟁으로 튀면은 그게 사실 억지력으로 작용하기는커녕 굉장히 확전하기 쉬운 대응 방식이긴 한데요. 자, 북은 지금까지 동해에서 미사일 발사, 방사포 발사 실험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이번 서해에서 또 포사격 훈련을 했단 말이죠. 예, 배경이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27일 백령도 인근에서 해군이 북한 어선을 납포한 사건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떨어진 100여 발의 포탄이 바로 북한 어선을 납포한 지역 인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합참은 북한 어선 한 척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고 선원 3명을 백령도에서 조사했는데 귀순 의사가 없어서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다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8일 대변인을 통해 어선이 안개에 휩싸여 닻을 내리고 위치를 확인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쾌속정이 나타나 사격을 하고 배에 올라타 쇠몽둥이로 구타를 하면서 족쇄를 채우고 눈을 가린 채 납치해 갔다는 것입니다. 또 선원들을 격리시킨 다음 총을 겨누고 귀순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북송된 선원 3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언론은 보복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갖고서 이제 또 남쪽에 이제 반북 언론이죠. 이런 데서는 사실 선원 그 어부가 아니었다. 네, 군인들이 어부로 위장을 해서 위장해서 일부러 도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게 눈을 가리고 귀순을 강요했다 이런 건데 이게 뭐 사실이라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요. 남북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선 납포에 대한 경고 차원 포사격 훈련 진행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이게 쌍용 훈련에 대한 그 대응이 또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쌍용 훈련 같은 경우 왜 우리가 키리졸브는 로우키로 하겠다라고 한국군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쌍용 훈련은 그거랑 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산가족 상봉을 하냐 마냐의 차이인가? 근데 지금 현재 정세가 뭐 완전히 변한 상황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또 독일까지 가고 통일 대박을 한 번 더 강조한 마당에 이거는 굉장히 로우키가 아니라 하이키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에 다 공개하기로 했고.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또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사람들의 분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2014 쌍용 훈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되는데 27일 날 제주 남방 해상에서 집결을 한 다음에 쭉 포항까지 와서 31일 날 포항에서 상륙 훈련을 진행했고 이걸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사격 훈련을 한 31일과 공교롭게도 날짜가 일치하는 것이죠. 미군 해병대, 한국군 해병대와 해군, 호주군까지 모두 12,500명이 참가하고 한국군 함정 13척, 미군 함정 7척과 60여 대의 헬기가 동원된 팀 스피리트 훈련 이래 최대 규모의 상륙 훈련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 제3해병 원정단이 보유한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22대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평양 점령 훈련, 기습 북침 훈련으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에서 진행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훈련이 동해를 통해 들어오는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번 서해 포사격 훈련은 평양 점령을 위해 서해로 상륙 작전을 펼치는 해병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도 최근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뿌려졌죠. 예, 뿌려졌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서로 비방 중상을 그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완전 정면 위배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예, 이것도 또 관련이 있겠죠. 네,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남북 관계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서해 포사격 훈련의 경우 사실 한국군이 먼저 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지난 24일 서해 5도 일대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북 전단이 함께 살포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26일 날 북남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비상사건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군이 아닌 민간 단체, 그러니까 이 탈북자 단체가 백령도에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군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 바로 옆에서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 그게 군의 협조 없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이제 비판이 가능한 거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연평도 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에게 들었는데 한국군의 포사격 훈련만 해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예, 하거든요. 그렇죠. 이 이제 여기 상황이라는 것이 포사격 훈련 중에 그것이 전쟁을 번질 수도 있는, 그리고 포사격 그렇죠. 훈련만 해도 창이 다 흔들리고 창이 깨질 수 있어 창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네. 지경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민간이 어떤 우국 충정이 그렇게 강하다고 해도 네.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군 훈련을 하고 있는 곳 옆에서 삐라를 날리는 행위는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사고로는 그런 행동을 할 그 국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할 수가 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과 뭐 협의 최소한의 네, 네,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군이 직접 한 것은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 건데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아무튼 28일에는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도 담화를 발표해서 무모한 삐라 살포 행위와 보수 언론들을 내세워 벌리고 있는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은 민족적 합의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파기 행위이며 대를 두고 계산해야 할 엄중한 반역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사항이었던 비방 중상 조항이 파기됐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네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북이 박근혜 대통령 실명 거론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7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규탄을 했죠. 3차 핵안보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 영변에 불이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재앙이 된다. 북한의 병진 노선은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대통령이란 직함도 생략한 채 거론하면서 미국의 노보기구 하수인,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안학내의 근성, 박근혜의 촌스러운 행보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이는 비방 중상 중단 조항을 북한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고위급 접촉 합의를 통해 북한이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연합 군사연습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동의했는데 이 합의가 파기된 이상 더 이상 독수리 연습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겠다,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 박근혜 씨가 독일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남북관계 급진전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나가서 전혀 정상회담이 안 되는 방향의 말을 이렇게 쏟아냈단 말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일단 그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 등 인도주의 의제와 복합 농촌단지 조성, 인프라 건설 투자, 남북러, 남북중 협력사업 추진 등 공동 번영 의제, 민간 교류 장려, 국제사회 지원,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동질성 회복 의제 등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또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상들이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이런 구상이 없어서 남북관계가 파탄난 것이 아니죠. 이번 발표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선 핵폐기 후 경제 지원을 분명히 하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논란이 됐던 비핵 개방 3천을 그대로 답습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대북 제안을 하면서 탈북자 문제는 또 왜 꺼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결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입으로는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남북 관계를 대화와 협력, 교류와 이 협상으로 발전시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을 굴복시켜서 자기들 주도로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유 대박을 노린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듯이 통일 대박은 북한을 차지해 막대한 지하 자원과 저임금 노동력 착취로 이윤을 남겨보겠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뻔히 보이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도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구상이 사실 가능했다면 한반도의 분단이 70년이나 이어져 올 이유가 있었겠나 싶습니다. 네. 예, 이미 예전에 흡수통일했겠죠. 예, 의지로 보면 뭐 이승만 정부 때나 박정희 때도 북진 통일 이런 열심히 이런 주장했고. 통일 대박에 대한 의지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세 찼었거든요. 근데 불가능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은 4차 핵실험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4월 정상회담설까지도 네. 막 나오고 이랬었는데요. 정작 이게 이런 걸 갖고 출래불사춘이라고 얘기하던데, 네. 네, 한반도 정세는 겨울보다 더 추운 상황으로 지금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미 연합훈련이죠.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북한의 동해 미사일 발사 훈련, 그 다음에 다시 유엔 안보리 의장의 규탄, 급기야 북한의 4차 핵실험 경고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북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해에서도 지금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요. 이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과 박근혜 정부를 동시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전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박근혜 정부를 대화로 강하게 끌어당겼는데 일시적으로는 좀 움직였으나 결국은 한계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이렇게 원하는 수준만큼 따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면 대결로 넘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지금 사실상 전면 대결을 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대화로 끌어당겨서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진짜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들을 이행하는 속에서 6.15 14선언 지지 이행 선언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좀 강한 압박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에 나가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아무리 발표를 해도 말이죠. 한반도 분단선 인근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는 정말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에서 있는 분단선을 그 얼음을 녹일 생각이 없이 독일에 가서 아무리 그리운 금강산 노래 듣고 공연 보면서 눈물 흘려도 그것이 이제 진심이라고 인식되긴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이 땅의 통일 구상을 마련을 하는 것이라면 저는 한반도 안에서 그 진심이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심이라면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행하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서해 5도 주변의 상황, 그리고 대피하는 주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6.15 14선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그 생명을 정말 귀하다 생각하면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행의 길로 빨리 나와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